1순위 전세권 설정받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등기부에는 전세권보다 저당 설정된 경우도 많다. 혹시 뭐 전세권에 약점이 있느냐? 있다면 뭐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제 칼럼에도 한번 썼었는데 그게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피자 프랜차이즈 고문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피자 그 프랜차이즈 그 문제인데 그게 이제 대전에 이제 건물 중 일부를 뭐 1층의 반을 이제 임대차 했는데 임대차하고 나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뒀어요. 그럼 우리 전세권은 꼭 전부가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전세권 등기부 때 보면 뭐 건물 1층 동쪽 부분 뭐 100평 이렇게 등기부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증금 얼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건물주가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경매를 좀 쳐야 되는데 돈을 못 돌려받아서 보증금이 한 1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아서 경매를 쳐야 되는데 그게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이제 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 알았는데 일부 건물에 대한 일부 전세권 설정된 거 가지고 전체 건물을 경매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구분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구분 등기. 근데 구분 등기를 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구분 등기가 부적합한 건물. 구분 등기가 잘 안 되는 건물. 구분 등기가 뭐 사실은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있어요. 뭐 내력벽이라든지 구분 등기를 할 만한 어떤 요건, 그 부동산 자체 요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구분 등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안 된다든지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매 치면서 뭐 등기까지 해가지고 구분 등기까지 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세권의 일부 전세권 할 때는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온전한 그냥 그 건물 등기부상의 건물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전체란 것은 뭐 101호 이렇게 해서 등기부가 있다. 근데 101호를 전체 다 쓴다. 이렇게 한다면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저당하고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그 전세 기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전세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만약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갔다. 그러더라도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도 역시 그 등기된 전세 기간 동안은 보장받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그 시점부터 우선 변제권도 생기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당권은 그 기간에 대한 확보가 없죠. 10년 계약하고 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중간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자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바뀐 소유자는 나가라 그러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자체 효력은 우선 변제권밖에 없거든.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뭐 생각하셔서 그 케이스마다 만약에 일부 전세권이면 일부 전세권을 하시고 또 뭐 저당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그걸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경매를 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그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을 아울러 해두는 뭐 그런 부분도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관련되는 게 뭐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 민법 621조의 뭐 임대차 등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 칼럼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칼럼을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주택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주택 빼고 그 다음에 상가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환산보증금 이 보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가 이런 경우는 그 621조 임대차 등기 효력이란 것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현재 판례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것은 소유자가 바뀌면 그 소유자한테 그 임대차 기간 동안 등기한 기간 동안에 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있지만 그게 그 우선 변제권은 없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옛날 자문에 했던 케이스가 그 맨 1순위로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맨 1순위로. 그러니까 아무 그 제한 물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뭐 임대차 등기가 딱 되면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임대차 등기 효력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기간 보장이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1순위 다음 순위로 들어간 거예요. 1순위 저당이 조금 있어서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다음 순위로 들어가면서 임대차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매 날라갔다 라고 하면은 대항력이 없죠. 선순위 저당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금 반환받는 순위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도 있어야 돈 받아 나오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게 좀 뭐랄까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법 체계가, 칼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법 체계가 조금 틀려먹었어요. 틀려먹어서, 지금 어쨌든, 지금 현행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하급심 판례들은, 민법, 그 임대차 등기, 621조 임대차 등기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하급심 판례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죠. 지상권은 대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건데, 그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